봅시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여기서 최대 최소는 안 나가고 위치 관계까지만 할 거야. 왼쪽 절반 정도만. 그래서 진도는 2장 정도밖에 안 나가. 사실은.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봅시다. 내가 네, 우선 첫 번째. 우선 본격적인 진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방정식이랑 함수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줄 건데 이게 방정식이랑 함수. 자, 방정식이랑 함수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공통점은 방정식이다 혹은 함수다라고 쓰는 그 말하는 애들의 특징은 둘 다 등식이고 그 다음에 미지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 물론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라고 부르고 함수에서는 사실 미지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부르긴 하거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의미는 비슷하니까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이렇게 등식이고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라는 똑같은 점이 있지만 얘네들은 차이점이 좀 명확한 게 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서 실수 범위에서만 따져보는 게 함수고 방정식은 크기랑 상관없이 그냥 해를 구하는 거라서 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수,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따질 수 있어서 허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인데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여기 단원부터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방정식을 함수로 바꾼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만 보이겠다는 거고 혹은 함수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본다는 것은 함수는 실근만 언급되는데 추가적으로 허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서 이 얘기를 잠깐 한 거야. 그래서 우선은 너희가 방정식이다,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본격적인 이유는 오늘 너희가 하게 될 이 개념을 할 거라서 그래. 우선은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최종적으로는 이걸 배우려고 조금 앞에 부분을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함수랑 직선이라고 하지 말자. 함수, 두 함수의 관계라고 할까? 두 함수의 위치 관계? 이게 맞겠네. 자,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배우려고 지금 이 내용을 좀 한 거야. 자, 두 함수의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 근데 뭐 fx가 뭐 어떤 함수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치고 아직 너희가 배울 건 아니지만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fx가 요거고 gx가 이거라고 했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이 교점이 이런 교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 건데 그것을 오늘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에서만 보려고 하거든. 이 두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얘가 꼭 2차랑 1차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되는 개념이야. 이거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그중에서 나는 2차랑 1차 두 가지만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제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gx를 1차 함수 하기 전에 얘를 x축이라고 먼저 놓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보고 갈게. 첫 번째.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 우리가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지? y는 0이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져볼 건데, 내가 어차피 x축이라는 애는 어차피 얘가 x축인 거고, 근데 이 x축도 보면 일종의 얘도 함수의 그래프인 거거든. 이게 함수의 그래프 y는 0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여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내가 그릴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죠. 그죠? 자, 다양하게 그릴 수 있으나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예시만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가 이게 요 함수고 y는 0이 요 함수인데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 교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긴 이 교점은 결국에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교점의 좌표를 얘를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알파랑 베타라는 값은 즉 x축 위의 값이기 때문에 x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이 교점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두 개를 연립한 거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 2차 방정식 중에서도 실근에 해당하는 게 알파랑 베타라는 의미라고. 맞아? 그럼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얘가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에 그 실근 알파, 베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차 함수의 x절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x절편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조금 이제 약간 아마추어 같은 개념이고 얘를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로 기억하는 게 좋아. 어쨌든 두 개를 연립한 것의 공통근이니까. 어쨌거나 실근, 여기서 나타내는 방정식의 근 중에서 나는 실수인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한 게 함수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거 두 개가 함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함수를 연립했다라는 거에서는 절대로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서 너희가 2차 방정식을 나타내도 반드시 실근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치면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지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 즉 연립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얘는 중근인 실근을 갖는다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는 실근이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허근을 갖는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위치관계를 두 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에서 보면 결국 판별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서 판별식을 같이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함수하고 직선이 꼭 이렇게 기본적으로 x축도 볼 수 있겠지만 x축이 아닌 그냥 임의의 1차 함수 직선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주어진다고 쳐도 결국에는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주어진 2차 함수의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건데 포물선하고 직선은 결국 포물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총 세 가지 형태의 포물선하고 직선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첫 번째 요거 개념만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두 개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내가 연립을 한다라는 건 여기 있는 y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서 대입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즉 mx 더하기 n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될 거고 이걸 좀 정리해서 쓰면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고 간주할 거야. 그럼 결국 이 2차 방정식 중에서 함수기 때문에 실근을 찾은 게 결국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에 해당되겠다라는 거 이해돼? 실근을 찾으면. 그럼 결국엔 만약에 여기 있는 교점을 A,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그 A, B의 x좌표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지금 우리가 찾은 그 실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연립한 방정식에서도 실근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실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요때랑 요때랑 요때가 각각의 연립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네들이 매칭되는 것까지도 이해돼? 그럼 결국에 지금 이 상태, 만약에 이 상태라면 결국 2차 함수랑 직선하고의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2차 방정식 생기고 그것의 실근이 여기 있는 딱 한 가지가 나올 거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함수랑 함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접근해보면 돼. 그럼 결국 지금 오늘 할 게 결국 이게 다거든? 그래서 지금 함수의 위치 관계 결국 이러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도 여기 있는 두 점의 좌표를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으로 보시고 혹은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점의 좌표를 두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근 중에서 실근으로 너희가 잘 바라보면 되는 거.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어떤 다른 그 시각이 또 생기냐면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방금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이 있다라고 봤을 때 x축하고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자, 그랬을 때 x축과 생기는 두 점 사이 거리, 이 점을 A, B라고 놓으면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는 A, B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결국에는 내가 얘랑 얘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두 근인 알파, 베타, 두 근의 차이가 되는 거 맞니? 이 거리가. 자, 그래서 내가 왼쪽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베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그림은 그냥 이렇게 샘플로 그렸지만 A, B 사이의 거리는 두 근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이제 너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면서 x절편 두 개가 나오고 이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고 두 근의 차가 등장을 하면 이제 이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랑 믹스해서 이런 문제도 많이 풀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지고 알파 베타가 주어질 때 이걸 구하는 거. 그런 거. 혹은 거꾸로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질 때 얘 찾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두 분의 차가 주어지면 너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겠지? 이거 변형식. 그래서 이 곱셈공식 변형식 얘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도 볼 거고 뿐만 아니라 얘가 아까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도 똑같이 어떤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 1차 함수, 이렇게 직선.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즉 여기서도 질문이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AB의 길이가 얘네들 연립한 두근의 차는 아니지. 자, 여기서 얘가 아닌 이유가 이거는 A점의 X좌표가 알파, B점의 X좌표가 베타 이렇게 놓으면 결국에는 알파, 베타가 얘네들 연립한 방정식이 근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의 차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두근의 차인 거야. 그치? 이 거리. 그럼 결국에는 얘는 두근의 차니까 내가 A, B를 구하려면 이 두근의 차를 이용해서 뭘 사용하냐면 피타를 쓰면 AB 길이가 나와. 그래서 지금 AB의 길이는 두근의 차랑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길이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는 이 함수의 y좌표가 될 거거든. y좌표. 그래서 간단하게 얘를 그러면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첫 번째 있는 2차 함수를 fx라고 보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gx라고 만약에 놔본다면 얘를 집어넣은 y값이 a점의 y좌표니까 걔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이거 두 개는 a랑 b는 교점이니까 어디다 대입하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심플해 보이는 gx에다 넣으면 얘는 g알파가 될 거고 y좌표가 b점의 y좌표는 g베타가 될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알파 베타가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인 걸 알면 이런 것들은 다 유추할 수 있거든. 연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제 잘 해주면 될 거고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주면 여기 2일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에서 요거 m이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울기, m은. 이 그림으로 쳤으면 결국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1차 함수의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두근의 차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문제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칠게. 여기가 1이라고 치면 결국에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 기울기가 1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 길이도 2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냥 바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웬만한 문제들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여기까지 모르는 개념 있어? 이해 안 됐거나. 괜찮아? 그러면은 이게 다거든? 오늘 할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예시를 조금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접근해주고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중3 과정의 문제풀이 방법이랑 좀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문제를 많이 접근해주고 너희가 연습할 수 있게끔 프린트를 주는 거야. 문제를 좀 많이 해봐야 돼서.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랑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까지 조금 다양하게 볼게요. 봅시다. 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2번부터 한번 볼게. 자,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얘는 2차 함수인 얘랑 y는 0하고 연립한 것의 해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거든. 근데 얘를 x축과의 교점을 굳이 이제는 y는 0으로 보지는 않아도 그냥 x절편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 결국 그때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여기 있는 이것을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두근이 그냥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라서 두근의 합과 곱으로 a랑 b를 그냥 구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인데 두분의 합은 인데 두분의 합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일 거고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면 두분의 곱이 b니까 b가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밑에 있는 2차 함수식에다가 b하고 a를 집어넣으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너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편하긴 하거든? 이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절편을 그냥 빨리 구해버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어서 두 점 사이 거리는 1이다라고 금세 찾을 수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3x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정말 절편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는 두근의 차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야. 두근의 차. 그러니까 얘를 내가 두근의 차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으로 보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얘의 값을 그 변형식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다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8 루트 17 이렇게. 그래서 두근의 두 점 사이 거리가 결국에는 루트 17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솔직히 그 개념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근해 공식 갖고 푸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게 좀 너무 노가다 같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뭔가 제대로 풀 줄 알아야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너희가 문제에 따라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다양한 시각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시간을 오늘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3번 같은 문제, 이거 같은 경우일수록 이제 근이 안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반드시 두 근의 차로 봐야지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는 것을 우리는 두 근의 차이가 4로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2분의 a니까 이거 변형식 갖고 그냥 구하면 돼. 그죠? 답은 끝까지 안 구해줄게. 그냥 이것만 알면 되죠? 이 공식만 쓸 수 있으면. 이런 것들, 쌤은 지금 당분간은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방식만 알려주고 거의 너희는 프린트를 많이 풀 거야. 자, 그럼 이제 4번도 볼게. 자, 4번도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PQ의 길이가 2일 때 A, B, C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에는 A, B, C를 직접 구하는 건데 얘는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너희가 우선 중3 거를 많이 했었으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1,2다 라고 했을 때 바로 2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떻게 나와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일반형이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식을 구할 때는 표준형으로 식 쓰는 거. 그랬을 때 꼭지점이 1,2면 얘는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식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를 전개를 해보면 a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니까 결국에 나는 그것과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값인 x절편을 찾는 거라서
요렇게 식을 놨을 때 PQ의 길이가 2다. 그럼 PQ의 길이가 2다라는 것은 이것도 결국엔 두근의 차인 거야. 그럼 두근의 차니까 여기에서 두근의 차가 2면 자연스럽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얼른 구하시고,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가 A분의 C, 그러니까 얘는 A분의 A 플러스 2. 간단히 1 플러스 A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변형식 만들어서 A 구하면 되는 거.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이 첫 번째. 근데 이거를 너희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대수 관계를 이용해서 푼 거고요. 근데 이제 너희가 2차 함수의 꼭지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솔직히 얘는 더 쉽게도 풀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중3 과정에서 안 끝나고 고등 과정을 정말 잘 하려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대칭성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잖아, 좌우가. 그래서 대칭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여기 대칭 축을 x는 k라고 놨을 때 x축에 평행하게 어떻게든 직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결국 이거랑 거리가 똑같을 거거든?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를 내가 모르지만 a랑 b라고 논다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k가 될 거라는 건 알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는 이걸 하나 알고 이것의 거리를 알면 얘랑 얘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얘를 하나 알고 좌표를 알면 두 점 사이 거리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지. 애초에 시작을.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만 그려서 잡고 풀어보면 여기서 X축하고 만나는 교점,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2인 거고, 그 중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고 나왔으면 여기 가운데 X좌표가 1인 거야. 그럼 지금 이 거리가 2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X절편 하나는 2고 다른 하나는 0인 걸 그냥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2차 함수식을 y는 2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 곱하기 두근이 0하고 2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2차 함수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a를 구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요 2차 함수가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1, 꼭지점이 1,2였구나. 그러면 애초에 그림이 위로 볼록이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걸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랬군. 위로 볼록이구나. 자, 1,2.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2이기 때문에 1,2를 주어져 있는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a 값이 그냥 바로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쉽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 이거 전개하면 a, b, c가 그냥 바로 보이니까. 너희 2차 함수는 3학년 1학기 거 지금 진도 안 나갔지만 이 정도로 그냥 바로바로 설명해도 괜찮은 거 맞는 거지? 자, 그럼 우선은 조금 기본적인 것들 먼저 하고 응용 문제도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위치 관계도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9번. 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이다. 그 x축하고 만나도록, 그냥 만나도록이면 결국에 얘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y는 0이라는 직선과 연립을 했을 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이거나 1개인 거니까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그냥 m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나올 것 같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럼 이걸 풀면 어차피 m제곱은 사라져서 그냥 m값의 범위가 바로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응용한 문제가 그 밑에 이제 10번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방정식에서도 많이 봤어서 이제는 알 건데, 10번에서 요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당연히 뭘 사용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얘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희가 등식을 찾아서 K항과 K가 아닌 항을 정리해서 는영으로 나타냈을 때 K의 개수와 상수항이 둘 다 0이다라는 요성질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죠. X축에 접한다. 그럼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풀어주면 등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등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의 개수가 2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AC다. 자, 그래서 B'이 K-A 제곱 마이너스 A시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 그럼 이게 0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K가 있는 항, 없는 항으로 정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전개해봐도 K제곱은 사라질 거고, 는영, 뭐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냥 풀어주면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가서 다른 직선으로 연결지어 더 나오더라도 똑같거든? 방금 봤던 것들을 이제는 축이 아니라 다른 직선으로 봤을 때도 한번 볼게. 즉 옆에 있는 11번 같은 경우도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1이다. 라는 이 멘트를 너희가 해석을 하기를 얘네 둘을 연립하면 근이 이거다로 봐야 되거든. 실근이 저거다.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것은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할 때 결국 여기 y 대신에 bx 더하기 3을 집어넣고 다시 이항을 할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으면 두 개 연립한 것은 fx 빼기 gx는 0. 얘가 이제 연립한 방정식 맞죠? 그죠? 이렇게 놓고 그냥 풀면 돼. 그러면은 이걸 정리했을 때 2x제곱 플러스 1-bx 플러스 a-3은 0.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인 거니까 이것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근각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 그걸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b마1 얘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4가 2분의 a 빼기 3 이렇게 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면 fx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고 그 다음에 gx는 뭐 이렇게 직선일 텐데 얘가 오른쪽 위일지 아래일지 모르겠으나
gx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4고 또 다른 x좌표 하나가 1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너희가 여기 y좌표도 필요하다면 요거랑 요거 좌표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11번을 너희가 이해하면 12번은 솔직히 눈으로 풀거든? 그럼 이제 12번 문제가 얘가 이게 결국 나타내는 식이 여기서 얘 뺀 거지. 그지? 그럼 지금 요 식이 결국 얘 둘을 연립한 식인 거야. 맞나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결국에 요 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 어차피 만들어지는 실근의 합은 두 개가 만들어진, 즉 교점, 두 개가 그려졌을 때 만들어지는 이 교점이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2랑 4를 그냥 더하라는 소리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14번 같은 것도 보면 14번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중 하나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5다. 이 중 한 점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점의 x좌표 찾을 수 있니? 뭘까요? 얘가 2 빼기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결국에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갖는 그 방정식이 뭐냐면 얘네 둘을 연립한 거니까 결국에 얘 빼기 얘는 0이 되는 거죠. y에다가 이거 연립해서 이항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p-2x 플러스 q 플러스 3 여기 있는 것의 두근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 게 한 근이 이거일 때 다른 근 이렇게 갖는 것을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했는데 한 근이 무리수의 근일 때 켤레근을 가지려면 사실은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립해.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 이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갖고 푸는 거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다른 근이 꼭 이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르게 생긴 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했죠.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면 두 개 더해주면 3대. 그것이 마피 플러스 2랑 같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게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 쓰면 q 플러스 3 이거랑 같으니까 pq 그냥 나오죠. 다 이런 식이거든. 이제 너희가 문제를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래서 지금 15번 15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쭉 보시고 2차 함수랑 직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x좌표의 차가 3이다. 얘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x좌표의 차가 3. 얘가 바로 두근의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두근이라는 게 어디에 두근이냐? 얘랑 얘를 연립한 두근이니까 결국에 두 개 연립 방정식을 써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mx인가? 연립하면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두근의 차, 여기서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플러스 m이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4죠. 이 세 개로 이제 변형식 갖고 풀어주면 되는 거. 이해가 되고 있니? 대답이 없는 건 긍정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아직 오케이. 답까지 구하느라 애쓰시는군. 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 관계 그래프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하나만 더. 22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사실 이 문제는 2차 함수에서도 나오는데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보게 돼.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기 때문에 직선이 뭐 요런 형태.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점이 없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없다의 의미니까 이 그림이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얘랑 얘 연립하면 식이 뭐니? x제곱에 빼는 거야. k 마이너스 2k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지금 요거 대입해서 이항한 거를 조금 빠르게 계산한 거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1차 한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갈게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값의 범위는 3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러므로 자연수 K의 개수면 2개. 다 이래요. 응.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할까? 25번? 이게 너무 쉬운가? 뭐든 안 쉬운가? 26번을 할까? 26번 하자. 아니, 25번 할래. 응. 이거 왠지 25번 하자. 25번. 점 마이너스 4,3을 지나고 2차 함수 그래프랑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내가 찾는 것은 기울기의 곱을 구할 건데 지금 얘가 요 함수랑 접하는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데 얘가 위로 볼록인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3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너무 위치가 좀 별로네.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 하나가 아닌 거거든. 근데 그걸 직접 기울기를 구할 필요가 없이 얘는 기울기의 곱을 한 번에 구해 볼까 해요. 자, 어쨌거나 내가 찾는 그 직선은 마이너스 4,3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4,3을 지나가는 직선을 잡을게요. 그 직선을 너희가 그거 잘 기억이 안 날 거니까 그냥 잡을게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자. 그럼 이 직선이 마이너스 4,3을 지나가니까 요거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거든. 그럼 어쨌든 나는 이 함수랑 요 함수가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풀 건데 지금 요 함수를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판별식이 0이다를 풀어도 뭐 나오지 않지.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라서. 그래서 결국 이 좌표를 가지고 이 식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판별식을 풀 걸 생각하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주어져 있는 1차 함수 요식을 미지수 하나인 식으로 바꿔야 돼서 얘를 활용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즉 얘를 b는 3 플러스 4a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b 대신에 a로만 바뀌니까
1차 함수식이 y는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이거랑 얘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를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연립만 하면 끝나죠. 즉 이거랑 이제 얘를 연립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5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4a인가? 이거 맞니? 얘 빼기 얘 하면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찾는 것은 기울기의 곱인데 기울기를 a라고 놨죠? 그죠? 그럼 a의 곱을 구할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므로 5-a제곱 마이너스 4ac면 마이너스 16a가 0이다.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 생기고 그럼 a제곱에 얼마야? 마이너스 26a 플러스 25인가요? 물론 인수분해 되겠지만 어쨌든 너희는 기울기의 곱이니까 a 값의 곱이를 구하는 거라서 그냥 두근의 곱 구하면 되지. 25 마이너스 a분의 b. 미안해. 두근의 곱 a분의 c. 그래서 25. 혹시 이거 너희 기억나니? 마이너스 4,3을 지나가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씩 쓰는 거? 기억 안 나? 이게 아마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을 거거든. 수상 도형의 이동 그 원방하기 직전에. 그것을 알았으면 솔직히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 필요 없이 한 번에 가거든. 음, 나중에 해. 어차피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여기까지가 뒤에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응용 문제들 좀 접근해보자. 상문제 몇 개만 좀 볼 건데 뭐부터 할까?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 너희가 풀다가 모를 만한 거. 우선 17번부터 볼게요. 자, 17번처럼 너희가 이게 문자가 많이 나와 있으면 더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얘를 직접적으로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함수식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근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함수랑 함수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이런 그 교점의 근 같은 건 다 제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힌트는 최종적으로는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할 거라서 이 값이 얼마인지 찾기는 해야 돼. 이걸 찾고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식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줄에 fx의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라는 힌트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힌트가 얘는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거랑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마랑 베타의 차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의 차이가 4인데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중에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알면 예를 들어서 베타가 5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값을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하나만 구하면 돼 라는 힌트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G0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G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GX 함수의 Y절편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이건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자, 우선 애초에 fx를 그냥 얘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기가 빡세니
그냥 fx를 나와 있는 x절편 알파랑 베타를 표현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직접 표현하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2차 함수랑 직선이 이 점에서 만난다라고 굳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구 있는 알파랑 그 다음에 베타를 알파랑 감마를 표현해 볼 건데, 즉 알파랑 감마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fx, y는 fx랑 y는 gx를 연립한 거니까 두 개 연립하면 fx는 gx가 되겠지? 그죠? fx는 gx. 그러면 결국엔 fx는 gx 요식을 나타냈는데 이것의 두근이 알파랑 감마라고 주어진 거거든? 그럼 fx는 gx를 얘를 gx를 좌변으로 넘겨서 능량꼴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fx 빼기 gx라는 이 식도 fx는 2차식이고 gx는 1차식이니까 얘도 2차식인 거 확실하고,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이 근이 알파랑 감마라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식을 x-알파 곱하기 베타가 왜 나오니? 감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얘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연립한 방정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f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g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 그걸 이제 고민해서 이제 식을 써보면 돼. 봅시다. 잠깐만, 연립해서 나온 게 fx 빼기 gx, 알파랑 감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조합하자. fx는 이거고요. 여기 fx가 여기 fx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gx는 뭔지 모르지만 g0이 마3이라고 났으니. 근데 얘 빼기 얘가 이거랑 똑같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가 fx 빼기 gx랑 같은데, 그죠? 이 식이랑 같은데 fx는 이거랑 같으니까 f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fx 관계식은 다 사라졌고 이렇게 gx만 남은 상태에서 g0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이 값은 g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의미할 거고. 그죠? 그럼 x에다가 0을 쓱 다 넣어보면 왼쪽에 있는 식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알파 감마가 돼서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해주면 얘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해돼? 응.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알파 감마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알파로 묶어볼게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문제에서 얘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것은 어차피 1이니 여기서 알파가 나오는군요. 그럼 이제 감마랑 베타는 다 구할 수 있지? 알파가 마3이면 감마는 알파보다 4 크니까 감마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2가 되는 거고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있는 fx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찾을 수 있겠지. 확실히 상문제 하니까 난이도가 쑥 올라가지. 내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쿨하게 다 풀어주는 이유가 프린트 숙제에 나갈 거라서 너희가 그걸 참고로 해야 되는데 그 프린트가 지금 보면 이 교재랑 유사 문제들 뽑은 거라서 프린트 보면 위에 몇 쪽에 몇 번 문제라고 써 있어. 그거를 풀다가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풀면 돼. 답 나왔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 5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고등학교 애들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이건 진짜 많이 시켰는데. 이 5번 문제가 내 기억에는 저거예요.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여기다가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너희가 우선 문제에서 첫 번째 요런 조건 나오면 5a 대 5b가 5a 대 5b가 5a 대 5b가 3대 2라는 거를 바로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어야 얘가 요 식이 나오는데 얘가 2대 3 아니다. 얘가 3이고 2여야지 같아지는 거라서 3대 2. 그럼 지금 5a 대 5b가 3대 2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 여기랑 여기가 3대 2면 너희가 시작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B점의 X좌표를 뭐 2A라 놓자. 그러면은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미지수 잡을 때는 양수를 미지수를 잡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가 3대 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왔고 그럼 벌써 여기서 A가 나온다. 그치?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결국에 요 함수의 x절편이 되는 거지, 두근이. 그러니까 x절편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벌써 나오네.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두근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는 2가 되겠네. 그럼 a는 2가 되면 여기 b점의 x좌표랑 a점의 x좌표가 각각 4하고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지우지 말 걸 그랬나?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6. 그럼 다 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의 합이 3일 때 K 값을 구하시오. 이거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안 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개로 갈려. 첫 번째는 정석풀이 먼저 알려줄게. 정석풀이는 지금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그 2차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는 없는데 이것의 두근이 4하고 마이너스 6인 건 알거든? 그죠? 4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찾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3일 때 K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를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을 때 내가 찾는 f2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을 2x 더하기 k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 식이 ft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거든. 그러면 fx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의 근이 4하고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x의 근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얘의 두근을 찾으면 이것의 근은 어쨌든 t값이겠죠? 그죠? 근데 그 t값이 이 식이랑 이 식이 형태가 똑같으니까 4하고 마이너스 6이 똑같이 나올 거야. 똑같이 이해되죠? 얘가 4하고 마이너스 6. 그럼 이게 두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말하는 얘의 두근의 합이 3이라는 것의 의미는 얘의 두근의 합이 3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의 방정식은 x가 미지수인 거거든? 그럼 이 방정식에서 x의 값의 합이 3이라는 뜻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x의 값의 합이 3인 건데 내가 얘를 이렇게 치환했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2x 더하기 k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x는 2x가 t-k니까 x는 2분의 t-k가 되거든? 맞아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x가 이렇게 생긴 근인데 이렇게 생긴 근이 두 개라는 거고 그 두 근의 합이 3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 두 개가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이 t의 값이 하나가 4일 수도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4면 2분의 4-k가 하나의 근인 거고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6이면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근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합이 3이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3이니까 얘 풀어주면 K값이 나오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이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근이 숫자로 나오니까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이 방법을 너희가 잘 떠올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게 좀 돌아가는 방법인데 내 경험상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4하고 마이너스 6인 걸 구했다면 fx의 최고 차항계수는 모르지만 얘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셔도 할 수는 있어. fx를. 그러니까 두근이 4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푸냐면 f2x 더하기 k 그럼 f2x 더하기 k는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간 셈이나 다름은 없으니까 여기 x 자리에 얘를 바꿔 쓰면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 얘는 a 곱하기 2x 플러스 k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2x 플러스 k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은 a를 몰라도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일 때 x값이랑 여기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걸 구하면 아마 x가 2분의 4-k 그 다음에 2분의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3이다라고 세우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해하기에는 얘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풀려면은 한계가 있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거 자체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방법을 알면 얘는 다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어떻게 두냐면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얘를 연습을 해야 되고 나는 2등급 혹은 3등급 커트라인만 들어가도 괜찮다. 그럼 여기까지 해도 돼.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근데 너희는 아직은 계속 1등급 목표를 할 거니까 요거 연습을 해봐. 이거.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를